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주ሁ입니다. 법무사님, 네. 오늘 영상 제목이 개인 파산 안 됩니다. 개인 회생 네. 하세요예요. 네. 사실 우리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 파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경우에 이 개인 파산이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개인 파산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좋은 제도니까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겠죠. 제가 상담할 때 개인 파산 조건은 대신인지를 먼저 상담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 회생,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워크아웃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이 까다로운 개인 파산 조건에 문제가 생겨서 개인 회생으로밖에 추천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은 안 되고 개인 회생으로 해야만 하는지 이 경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개인 파산 어렵고 개인 회생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신청 조건에서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입니다. 소득. 개인 파산은 내가 생계비보다도 소득이 적다, 그래서 빚 갚는 데 쓸 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서 정해놓은 그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소득이 적어야만 개인 파산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으신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개인 파산이 안 되니까 개인 회생으로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게 돼요. 그럼 법무사님, 네. 한 예로 그 신청할 때 소득이 없는 경우, 네. 뭐 일용직인데 이제 일을 쉬고 있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신청할 때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그럼 파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소득이라는 거, 이거는 잠재적인 경제활동 능력까지도 보시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면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데 지난달까지 내가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득도 꽤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바로 파산 신청으로 가능하냐? 그렇지만은 않죠. 법원에서 당연히 이분이 다시 취업은 가능하신 분인지, 취업을 한다면 얼마 정도 소득을 벌 수 있는 분인지 판단을 다 해봐야 되겠죠. 특히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이런 판단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으로 신청했다가 파산 선고도 못 받으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파산 선고 전에 판사님이 보정 명령을 미리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신문기를 잡아서 직접 불러서 면담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경제활동 하는 게 어려운지, 개인회생은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이걸 다 판단해 보시고 나서 파산 선고를 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현재 내가 당장 없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해 보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보시죠.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다시 파산으로 신청하는 거를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두 번째로 이 개인 파산이 어려운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빈도수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도박, 낭비, 사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뭐 과다한 사행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셨다가 크게 손실을 보신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도박, 사치, 낭비하신 분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파산은 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세 번째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한번 결정을 받으셨던 분이 다시 또 그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요. 파산으로 한번 면책 받은 분은 7년이 지나야만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법무사님, 그럼 네. 면책을 받고 네. 7년이 안 된 분이면 네. 파산 신청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 돼요. 법률 규정은 안 돼요. 근데 네. 뭐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예요? 법률 규정이 딱 그렇게 있지만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잖아요. 네. 네, 저희가 면책 불허가 사유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재량 면책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그냥 면책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산 면책 받은 지 7년이 안 됐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장애인이 되셨다던가 아니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졌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 7년 안 됐다고 면책을 안 해주면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예외적인 경우에 면책을 재량으로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 개인 네. 파산은 안 되고 개인 회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이거는 사실은 개인 파산은 안 된다보다 개인 파산을 할 수는 있지만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개인 회생이 차라리 낫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뭐 일부 재산이익을 조금 했다던가 네. 아니면 편파 변제를 크지 않게 했다던가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 이분이 면책 불허가까지 하기는 너무 과해요. 환수 금액을 일부 내라고 하고 돈을 받고 면책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량 면책을 받는 비율이 사실은 전체 파산 사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때 재량 면책을 받으려고 해도 환수될 금액이 너무 커 보이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재산을 은닉한 규모가 크다던가 주식이나 코인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는 파산 면책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재량 면책이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주식 코인으로 손실 본 금액 중에서 뭐 일정 금액을 환수를 하고 면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면 환수 금액이 역시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한 번에 그 돈을 낼 수 없는 게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쵸. 차라리 개인회생으로 가서 같은 돈이더라도 쪼개서 3년 동안 내면은 가능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파산 면책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차라리 개인회생으로 가야 돈을 나눠서 낼 수 있고 조금 더 덜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파산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개인 파산이 안 되는 경우, 개인 회생으로 안내해드리는 경우의 수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